안녕하세요, 썰통령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전드 사연으로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크크거리며 비꼬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 마지막 편입니다. 오빠 욕이 많네요. 기왕이면 더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등신 새끼가 오빠라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엄마가 저한테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오빠 앉혀놓고 혼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말이 너무 비수같이 꽂혀서 그 이후로는 반쯤 포기하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말처럼 며느리가 전화드려야 할 의무도 없고 아들 손가락 멀쩡히 붙어있으면 아들이 연락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아버지도 병환이 들기 시작하던 때였고 엄마 혼자 남겨졌을 때 재산도 얼마 없으니 걱정이 되셔서 오빠 불러다 앉혀놓고 말씀하셨대요. 해준 거 없어서 그동안 소식 궁금한 것도 손주들 보고 싶은 것도 혹여 티라도 내면 염치 없는 걸까봐 열에 9을 참았다고. 아무리 다 말아먹은 게 오빠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가는데 집 한 칸 못 해주는 부모 마음은 오죽했겠냐며. 그런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며느리네 집에 아들 판 거냐고. 해준 거 없이 그 집에서 너 받아줬으니 우린 네 생사나 겨우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면서. 근데 오빠가 그때 그랬대요. 새언니는 엄마 아빠가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긴다고요. 새언니는 외동딸이라 부모님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끝없는 베품 속에서 살았고 실제로 유학 나가서 돈 펑펑 쓰면서 학위 못 따고 왔어도 믿음과 지원은 늘 주시는 부모였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업 망해서 큰 빚을 진 오빠 빚 갚아주면서 사실 제일 마음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오빠인데 그때 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해 죽는 줄 알았다고요. 내가 망하고 싶어 망한 것도 아니고 손 벌리고 싶어 손 벌린 것도 아닌데 실패한 자식 같은 느낌이 들고 그 후에 재기하려고 믿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일절 지원도 없었고 자기 힘으로 학자금 빚내서 대학원으로 도피했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새언니 만나서 위로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요. 정말 뻔뻔한 건지 그 많은 돈을 말아먹고 눈치도 안 보고 살길 바랬다니. 그래서 힘든 중에 새언니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니 새언니는 도저히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겁니다. 암만 자식이 돈 좀 해먹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도 못 해주느냐고요. 그래서 새언니가 오빠의 인성만 보고 대릴사위처럼 데리고 가면서 돈으로 아들 면박이나 주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 믿어줘서 앞길 막는 부모랑은 연 끊고 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먼저 집에 연락하려고 해도 새언니가 먼저 나서서 연락한다고 하고 일부러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철저히 오빠를 그 집 식구로만 만들려고. 새언니는 오빠를 사랑 없는 가정에서 구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 말로는. 오빠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건 나뿐, 진짜 가족은 이제 새로 꾸린 이 가정뿐. 정말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빠 부모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음. 이런 소리를 했대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 말문이 막히고 너무 서러워서 정말 힘이 쭉 빠지더래요. 아버지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게 키워준 부모한테 할 소리냐고 화내시는데 엄마가 그냥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하나 아마 새언니가 아버지 임종 전에 수신거부를 해놓은 건 내 남편 그렇게 서럽게 하고 사랑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디 한번 외롭게 가보라지 다 업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둘 다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은 족속들인 건 맞습니다. 이 글 그대로 보내주려니 두 사람 정신 차리게 더 욕해주세요. 욕 한번 먹어보라고 쓴 글 맞으니까요. 우선 이 모든 일의 제일 큰 피해자는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엄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계속 이딴 꼴 당할 바에야 아예 오빠네랑 연을 끊고 오질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오빠랑 손주들만 오라고 하던가 하자고요. 엄마는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 소리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랑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옆에서 사위인 자기가 봐도 너무 화나고 모렴치한데 정말 안 보고 사시는 거 어떠시겠냐고요. 이 사람 가족 모임 한 번 하고 집에 오면 며칠을 억장이 무너진 사람처럼 밥하다가도 칼 쥐고 한숨 쉬고 애들 공부 봐주다가도 갑자기 멍 때리고 체한 사람처럼 가슴 두들긴다고요. 저도 몰랐네요. 전 그냥 열받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어쨌든 그날은 엄마 검진 다녀온 날이라서 피곤하실 테니 더 얘기 안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 퇴근하기 전에 엄마가 잠깐 들리라 하셔서 갔더니 아예 그 집하고 연 끊어버리는 건 솔직히 새언니 바라는 일일 것 같아 괘씸해서 하기 싫고, 그동안에도 괘씸한 마음에 와서 기분 좋을 거 하나 없는데도 불렀던 거라면서 앞으로는 새언니 두고 조카들하고 오빠만 오도록 얘기할 텐데 그 이야기를 사돈댁에 직접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같이 가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드려서 만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으니 자식들에게는 함구하고 따로 보시자고 그 집 바깥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깥 사돈께서는 처음에는 이미 결혼한 두 부부의 일이라면 두 부부가 알아서 하게 둬야 하지 않겠냐며 애들도 다 키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부인데 다 늙은 우리가 만나 할 얘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부로 인해서 제가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한 것이고, 경중을 따지자면 전화로 드릴 얘기가 아니니 바쁘신 거 알지만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말 낮에 사돈 어른 내외께서 저희 동네까지 오셨습니다. 와달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동네까지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 모시고 나갔고 처음에는 그저 건강은 괜찮으시냐 같은 안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새언니가 저희 오빠와 결혼해서 애 낳고 산 유세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듣고 있던 저는 애초에 같이 나가면서 엄마랑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는 내내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둘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 갔다 시댁에 가겠다고 오빠가 말했을 때 그때 사시던 곳이 충남이다 보니 힘들게 내려올 필요 없다고 한사코 내려오지 말라고 말리셨답니다. 그래도 오빠가 굳이 오겠다고 해서 장까지 다 봐놓고 기다리는데 귀국했으면 잘했다, 전화도 한 통이 없고, 결혼식 이후로 신혼여행 포함해서 열흘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핸드폰도 잘 없던 때였는데 생각해보니 신혼집 전화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엄마가 발만 동동 구르고 애들이 신혼여행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돼서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오빠도 그때 사업하다 망하고 대학원 다시 간 상태였고 겨울이라 학교에 전화해도 거처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례인 줄 알면서도 당시 안사돈께서 행정직으로 재직 중이시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들었는데 당장 장판을 손볼 곳이 있어 오빠네 부부가 여행 직후 새언니 친정에서 며칠 더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들한테 전화 드렸냐고 물었을 때 했다 하던데 소식 못 들으셨냐고 물으시기에 친정에서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잘 지냈는지 궁금해 전화드린 거라며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전화 끊자마자 몇 시간을 우셨다고요. 전 그때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라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빠한테 물어보니 새언니가 본인이 전화 드렸다고 오빠한테 말을 해서 오빠는 그런 줄 알았다고, 엄마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했더니 새언니한테 물어보겠다 하길래 괜히 싸움 날까 싶어 그냥 내가 밭일 하느라 바빠 전화 못 받은 것 같겠다 하고 묻으셨대요. 그 이후로도 첫째 조카 태몽을 엄마가 꾸셨는데 알이 크게 박힌 진주조개가 커다란 어선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꿈이었는데 전화해서 새언니한테 알려줬더니 그제서야 애가 벌써 태중에 5개월이었던 것. 이것도 새언니가 연락드렸다고 오빠한테 거짓말했던 거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전화드린다며 전화 끊고서 그 후로 전화를 받지 않고 오빠한테 전화 걸어도 받지 않다가 결국 못 보고 아버지 가신 것. 이건 새언니가 오빠 전화에 충남집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를 몰래 해놔서 오빠가 전화를 못 받은 거라네요. 옛날 피처폰 세대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빠가 언니랑 이혼하려고 했으나 그때도 이미 애가 셋이고 막내가 3살밖에 안 됐을 때라 엄마가 이혼하지 말라고 오빠 달래서 보내셨답니다. 그 밖에 사실 제가 나열했던 자잘한 것들은 엄마가 거론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빠네가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엄마는 오빠를 낳아 기른 부모로서 응당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아무리 나이 먹고 어른으로서 의연해지려고 해도 같이 늙어가는 자식이지만 여전히 생때 같은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돈 내외께서는 알고 계시냐 물었고 혹시라도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라도 겪고 있다고 새언니가 말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안사돈 어른께서는 자주 왕래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결혼생활이 고되다는 말은 새언니가 한 적이 없고 안사돈 어른께서 3남매 키울 때 같이 살다시피 하며 옆에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없다는 건 더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후 연락도 안 했던 것, 아이 가지고 알리지도 않았던 것, 우리 아빠 임종 때 일부러 연락 피한 것과 같은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며 저희 엄마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 있으니 오빠네 집에 가서 둘을 불러다 앉혀놓고 엄하게 물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사실 확인하는 건 사돈의 자유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돌아가셔서 새언니가 하는 거짓말을 믿으셔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지금 엄마 취급은 해주는 옆에 딸한테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적다면 적은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딸에게 돌아갈 테니 사돈 내외께서는 서운해 마시길 바라며 어차피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우리 오빠 팔자 바꿔주신 분들이니 이 말에 동요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언짢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딸 잘못 키우셨으니 많이 부끄러워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그 수치심은 사실 확인하시고 느끼셔도 된다고 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안사돈 어른께서는 얼굴이 많이 붉어지시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박하사돈 어른께서는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던 것 같으니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났나요? 폭풍의 눈처럼 연락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후에 오빠가 전화를 해서는 엄마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장인어른이 새언니한테 이러냐며 소리를 질렀다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냥 시끄럽다 끊는다 하고 마셨고 그 후론 그냥 전화기 꺼버리셨거든요. 별로 속 시원한 후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엄마는 그냥 오빠네를 안 볼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빠 포함 조카들도요. 오빠한테 그 후로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 와서는 새언니가 만나 뵙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되냐며 엄마한테 약속 잡자고 한다는데 싫다고 그냥 안 보고 살자고 하고 계십니다. 솔직한 마음으론 도대체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고 싶은데 엄마는 골치 아프다고 그냥 이걸로 아들 없는 셈 살겠다고만 하시네요. 엄마 맘도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다다음 주에 단풍 구경이나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도 이대로 오빠 놓아버리면 지는 것 같아서 새언니처럼 넘치기는 못 키웠어도 장남이라고 부족한 거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키운 값 받겠다는 심보였는지 그 꼴을 당하면서 안 보고 살자 못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키운 값 받다가 골병 드시겠다며 그냥 안 키운 걸로 하시겠답니다. 엄마한테 뭐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상입니다. 썰통령이었습니다.